1999년 소니가 발매했던 아이보는 도움이 안 되는 로봇이란 컨셉의 세계 최초의 로봇 개라는 점으로 인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아이보는 생산 종료가 되고 말았죠. 보통 제품이 생산 종료가 되는 이유는 제품이 안 팔려서일 경우가 많은데 아이보의 경우에는 좀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죠. 아이보는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이란 뜻이 있지만 일본어로 단짝, 친구, 파트너란 의미도 갖고 있는데 도모다치가 단순한 친구란 의미라면 아이보는 정말 호흡이 맞는 파트너란 의미에 가깝죠. 일본의 가마는 저런 식으로 봉에 매다는 형식이었는데 앞사람과 뒷사람의 호흡이 정말 잘 맞아야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가마꾼은 파트너와 호흡을 잘 맞출 필요가 있었죠. 아이보란 단어의 보가 여기서 온 겁니다. 현재 테슬라가 인공지능 로봇을 출시한다고 하는 등 AI, 로봇이 펼치는 미래가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선 감이 잘 안 오겠지만 1999년 당시 아이보의 위치는 그냥 낸다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보 개발 당시 소니의 임원이었던 도이 토시타다 씨는 컴퓨터의 역사를 밀어볼 때 미래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에 애정을 갈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라던가 버튜버가 인기를 끄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애착 로봇을 만든다고 공표하는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미래를 정확히 본 거죠. 도이 씨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효율성, 실용성을 중시하는 로봇이 아닌 치유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라는 컨셉의 아이보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소니 내부에선 반응이 좋지 않았죠. 아이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1994년이었는데 1995년 이데이 노부유키 씨가 소니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시 소니는 컬럼비아 픽처스, 트라이스터 등을 인수하느라 빚이 많은 상황에서 거품 문제가 터지는 위기를 맞지요. 은행이 대출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을 독립재산제, 즉 계열사가 연구개발비를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위기를 정리하고 그 공적으로 사장이 된 상황인데 이런 판국에 실용성이 없는 취미용 로봇을 만든다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도이 씨는 소니는 장난감을 만들지 않는다 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보 프로젝트는 진행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장난감이지만 회사의 신용, 주가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장난감인 플레이스테이션이 한때는 소니 그룹 매출의 50%를 점유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며 도이 씨가 아이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도이 씨는 시험 판매만이라도 좋으니 하게 해달라면서 회사에 간청했고 결국 언론을 상대로 제품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걸로 타협을 받는데 아이보를 본 언론이 일제히 대호평을 하자 선전부와 홍보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일본을 넘어 전 세계에 기대를 모으게 되었죠. 소니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든다 란 이념을 지킨 선전부와 홍보부 덕분에 아이보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보는 1999년 6월 1일에 정식 발매되었고 대당 25만원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초동물량 3,000대가 20분 만에 매진되었으며 1년 뒤에는 4만 5천 대를 파는 등 순조로운 행보를 보였죠. 이후 2000년 11월에 나온 2세대 아기 사자 컨셉의 제품은 가격이 15만원으로 인하되었고 이 역시 호평을 받으면서 아기곰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됩니다. 저는 소니가 아이보를 낸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니의 가장 큰 수익원은 고령화 사회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소니생명, 즉 보험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사업이라는 것은 아이보와 은근히 맥락이 닿아 있기도 하지요. 저는 아이보라는 건 사실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평균 생애 미혼율이 2020년 기준으로 남자는 28.25%, 여성은 17.81%라고 합니다. 남자 3.53명 중 1명이 독신으로 산다는 건데요. 결혼을 안 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고 외로운 1인 가구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물을 키우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키우는 것은 보통 개나 고양이기 마련인데요. 한때는 개 관련 책을 내면 무조건 대박을 치고 고양이 관련 책을 내면 쪽박을 친단 말이 나올 정도로 펫시장에서 개회 지위는 공고했습니다만
이게 고령화된 상황, 현재의 주거 환경에 맞춰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개와 고양이의 지위가 바뀌고 있죠. 개는 기본적으로 활동적인 동물이죠. 잘 짖고 잘 물고 잘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개는 짖기 때문에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예전에야 성대를 자르고 키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학대라며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방음이 잘 안 되는 공동주택에선 충돌이 생기기도 하죠. 한국에선 배째라로 버티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거의 집단으로 배제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짖는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격리되고 싶다는 일종의 자폭 행위입니다. 게다가 보통 개가 산책하는 모습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냄새를 맡는 모습, 또 하나는 맹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죠. 당연히 뛰는 개는 고령자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령자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정말 작은 개거나 고양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보는 이런 일본 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한 제품이죠. 작고 애교가 많으며 크게 짖지 않고 고령자보다 빨리 뛰지도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보는 전장 30cm 정도의 크기인데 이는 사람이 안고 다니기 딱 좋은 크기죠. 그리고 사람보다 빨리 뛰지도 사람을 물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사람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패턴에 따라 응답 패턴이 달라지는 설계가 되어 있죠.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중심의 공동 주거문을 곁들여 본 아이보 팀의 해안. 아이보는 7년간 누계 판매 대수 15만원을 넘는 데이트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완구회사, 가전회사들이 아이보 관련 제품을 발매하는 등의 이외의 결과도 나왔죠. 아이보는 하나의 상품을 넘어 하나의 산업군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아이보 산업은 이후 암초에 걸리고 말죠. 발단이 된 사건은 정말 억울하게도 아이보의 문제가 아니라 소니 자체적인 문제였습니다. 2003년 4월 25일 도쿄 증시에서 소니의 주가가 폭락하는 이른바 소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소니의 PC 브랜드 바이오의 기획자였던 미야자키 다쿠마가 쓴 소니 침몰에 의하면 소니는 2003년 1월 말 1,800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3월 결산 때 순이익은 예상보다 700억엔 감소했고 심지어 영업이익은 무려 1,000억 원이 감소했죠. 이에 대해 추궁받자 이데이 회장은 손실의 사유를 이라크전 때문이다 라고 발표하는데 주식시장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판단, 소니의 주식을 일제히 매각했고 이로 인해 소니의 주가는 거품 경제 붕괴 당시 이하 역대 최저치 이하로 굴러떨어집니다. 이후 소니는 가열찬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자를 거면 상층부나 잉여 인력을 잘랐어야 하는데 정작 잘린 사람은 꼭 필요한 현장 실무자, 기술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시점에 소니의 상황을 다룬 기요타케 히데토시의 책 잘라버리는 소니에 의하면 사원들을 전하기 위엔 아무것도 없는 방에 몰아넣고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엔 전부 가둬뒀다고 합니다. 책상과 의자도 없는 방에 하루 종일 가둬두고 아무 일도 주지 않은 것이죠. 이런 꼴을 보자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직해버리고 능력은 없지만 수모와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죠. 당시 도이시는 아이보는 물론 거의 발매 직전이었던 인간형 로봇 큐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핵심 인력들이 다 잘려나갔고 이에 도이시는 이데이 회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처음부터 아이보 사업을 좋게 보지 않은 이데이 회장은 도이시의 반발을 무시했죠. 소니 쇼크로 인한 구조 조정이 완료되고 이데이 회장이 소니 쇼크 책임을 지고 퇴임한 것은 2005년 그리고 아이보는 전부터 준비했던 생산 종료를 2006년에 공식 발표하죠. 그리고 죽지 않은 아이보는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아이보는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일본 사회에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니는 사정상 수익이 적게 나는 사업은 다 정리하였기에 아이보의 수명은 끝났고 결국 2013년엔 수리마저 종료되고 말았지요. 이렇게 사업으로서 운명을 마친 아이보.
하지만 아이보를 샀던 사람들에겐,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에겐 절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도쿄 지바현 이스미시 고우쿠지에서 아이보의 진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아이보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인 어펀이 주관한 것으로 아이보를 가족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한 장례식을 연 것이죠. 고객들은 아이보를 상품이 아닌 애정을 가진 파트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애정이 있었기에 반려로봇 사업은 새 삶을 얻게 되지요. 2015년 소프트뱅크는 소니의 큐리얼 벤치마킹한 제품인 휴머노이드 페퍼를 발매합니다. 컨셉은 아무리 봐도 도이 씨가 개발하던 반려로봇이었죠. 페퍼는 개발비에 비해 최선성이 부족해서 적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초기 출하량 1000대가 발매 1분 만에 매진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팔려나가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고 2018년엔 영국 이외에서 로봇 최초로 연설을 하기도 했죠. 소프트뱅크는 로봇 사업의 역사에 최초라는 족적을 남긴 겁니다. 이후 소니는 2018년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만뒀던 사업 중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 중에 바로 아이보가 있었죠. 단 로고의 모양은 바뀌었지만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나와서 그런지 진짜 개와 비슷한 소리를 내고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많은 발전을 보였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클라우드 기능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최신 업데이트에 이 데이터가 반영되어 점점 진화하는 방식이죠. 이는 소프트뱅크의 페퍼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니 업계라는 건 서로 배우며 크나 봅니다. 아이보도 꽤 반응이 좋았던 것인지 소니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보안업체인 세콤과 제휴하여 코에 달린 인식카메라를 활용한 방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왜 지금 아이보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진입하는 속도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하죠. KB 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52만 가구로 전체 2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수는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하며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 우리도 LG, 삼성, 네이버 등이 반려동물 로봇을 내주는 날이 올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이보가 인기를 끌까요? 언젠가 한국형 아이보가 나오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